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국무부 앤디 셔먼 부장관은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 자문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자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싼 멕시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회 2022년도 입법회기가 폐회됐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도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 국무부 앤디 셔먼 부장관은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 자문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은 한미 동맹이 60년 이상 협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5월에 취임하는 새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영내 안보 위협과 공급망 회복, 기후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포함한 21세기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수 위반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책협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단장은 회담 직후 셔먼 부장관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 동맹은 물론 경제와 안보, 코로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동석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국가 비축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낄 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싼 멕시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멕시코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자 국제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4% 올랐고 브렌트유는 3% 올랐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멕시코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영향에 상대적으로 멕시코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은 적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난달 말 기준 멕시코 티후에나의 휘발유 가격은 캘리포니아주보다 갤런당 약 $2 저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역의 주유소들은 미국보다 휘발유가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해 홍보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주유 원정을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원정 주유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멕시코 정부는 티후아나와 누에보라레로 등 국경 도시들에 한해 오는 8일까지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경 지역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한 48개 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 외교적 제한 조치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이들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국은 비우호 국가이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 측은 아직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의 별도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조지아 주의회 입법회기가 4일 밤 폐회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양당을 통과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서명을 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미 올해 초 주정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는 교사와 주 공무원 급여 인상안이 포함돼 주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세수 잉여금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5월 말까지 개인의 경우 $250, 부부의 경우는 $500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아직 주지사가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변 없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기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과 조지아 수사국 GBI에게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그 예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재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캠프 주지사실로 넘겨진 법안들은 공화당 경선을 앞둔 5월 24일 이전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MBC 워싱턴 방송국의 수석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도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제입니다. 토네이도가 자녀들이 있는 자신의 집을 지나갈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아들을 대피시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기예보 생방송에서 토네이도 소식을 전하던 MBC 워싱턴의 기상캐스터가 갑자기 화면 밖으로 나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상 관측 지도를 확대하던 중 토네이도가 자녀들이 있는 자신의 집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This is going to go right over my house. So very close to my house, which again is in the Chevy Chase area. But 도그 캐머럴은 생방송임에도 곧바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an't you there, buddy? Yeah. All right, hey man, I want you to get down in the basement. We got a tornado warning. All right, so I want to make sure you and Callie get downstairs as soon as you can. Okay? Yeah, get down there right now. Get in the bedroom down there, and just kind of wait for like 10-15 minutes. Okay? 통화를 마친 캐머럴은 아이들에게 전화해 토네이도 경보를 알렸다며 아이들이 아마 게임을 하느라 뉴스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생방송 직후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자녀들을 지킨 최고의 아버지라며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캐머리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캐머리는 다음날 MBC 투데이 쇼에 출연해 너무나도 무서운 순간이었다며 레이더를 확대해보니 자신의 집이 토네이도 진행 방향이 있는 것을 알아채자 집에 남겨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할까 수십 번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잠자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눈의 시신경이 약해져 시야가 좁아지는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녹내장은 눈의 성인병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눈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이 계속되면 점차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안과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IEEFA는 미국 석탄 발전 용량의 45% 이상이 203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점점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와 유지비 증가로 석탄 발전 운영 비용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앞으로 더 많은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최근 자사 최대 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를 이사회 멤버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수주간 머스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이사회 합류가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다며 머스크의 이사회 합류가 트위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도 트위터를 통해 파라그 CEO 및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향후 트위터를 훨씬 더 낮게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이사회 임기는 2년이지만
그의 자본력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주식 추가 매수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최고 경영자가 한인 CEO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일 세계적인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의 조세페 CEO가 지난해 5억 5,964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CEO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와 팻 겔싱어 인텔 CEO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다수 CEO의 연봉이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했지만 직원들의 급여 상승률은 이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KTN 뉴스에서 언제까지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이상 현황을 전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87만 5,931명, 누적 사망자는 100만 8,8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8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5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4만 176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6,665명, 누적 사망자는 2,06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5,163명, 누적 사망자는 1,7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